컨닝 때문에 약 40억 원의 벌금을 윤리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에 회계사들이 컨닝을 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협정으로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리포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컨닝 때문에 컨닝을 해보신 분도 있고 컨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컨닝이란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심찮게 족보란 게 있다고 하고 서로 족보를 돌려보기도 하고 앞반에 다른 반에 시험 본 거 봐서 우리 반에 또 이런 거 나올 거 있지 않나 하고 또 본 때도 있었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컨닝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기업으로 오면 상당히 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컨닝 때문에 PwC 세계적인 회계법인이죠. PwC 이스라엘이요. 40억 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는요.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요. 이스라엘 지사입니다. 내부 교육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275만 달러, 약 40억 원의 벌금을 지난달 25일 부과했는데요. PwC 이스라엘 직원들은요, 내부 교육 시험 중에 답안을 공유하는 부정행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벌금을 부과했느냐?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는 필수적인 회계 품질관리 표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내부 교육 시험 도중에요. PwC 이스라엘의 직원들은 답안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육 시험은요, 회계사들한테 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윤리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에 회계사들이 답을 공유하고 약간 컨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걸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컨닝을 한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 컨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회사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는요. PwC 이스라엘이 내부 교육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이 PwC 회계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 상장기업 회계관리위원회는요. 2002년도 회계부정 사건 이후 도입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회계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미국 감독기관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에리카 윌리엄스 의장은요. 회계감독기관은 미국이든 해외든 등록된 감사법인의 부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건 사실 미국이 법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자주 나오는 일인데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중지시키기는 했지만 해외 부패 방지법도요. 해외 기업들이 부패를 저질러도 예를 들자면 미국의 지사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해외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이 제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PwC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회계법인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요, 중국에 본사를 둔 PwC 계열사 두 곳이 총 700만 달러, 약 10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요. 작년 4월에는 KPMG 네덜란드가요, 2,500만 달러, 365억 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회계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이 회계 감독기관의 판단이었고요. 2022년에는요. 어니스트 앤 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약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회계법인의 컴플라이언스 문제였던 거죠. 미국은요. 이런 컴플라이언스나 자금 세탁 방지 문제에 있어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는데요. 이번에 OKX라는 코인 관련 회사가요. 미 법무부와 7,225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또 천문학적 금액이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요. 지난달 24일 미 법무부의 조사 결과 무허가 자금이체 사업을 운영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약 8,400만 달러의 과징금과요. 4억 2,100만 달러의 몰수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5억 5천만 달러인데요. 7,225억 원의 벌금이 나온 겁니다. 미 법무부는요, OKX가 2018년부터 2024년 초까지 미국의 필수적인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문제를 삼았고요. 그러자 이제 OKX는 더 이상 미국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규제를 준수할게요 라고 했다는데요. OKX는요, 이렇게 큰 벌금을 받고도 바짝 엎드립니다.
미국 고객이 더 이상 플랫폼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고객 피해와 관련된 혐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은 고객이 없으니 우리에게 좀 봐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를 고용했고요. 향후 지속적으로도 미국 당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객이 없는데도 미국 당국과 협력한다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지만 어찌됐든 결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밑보이면 안 되고 미국이 결제해서 쫓아낸다고 하면 거의 뭐 아무리 코인 회사라고 해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OKX의 CEO인 스타수는요. 지난달 24일 링크드인 게시글을 통해요. 회사가 국제시장에서 그 규제주수 사업 표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규제 투명성에 대한 헌신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OKX의 합의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기조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 규제를 확 풀고 있잖아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그냥 증권으로 봐서 금융적인 규제를 다 들이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뭐 금융이 아니다. 그냥 일반 물건을 사는 거나 수집품을 갖는 거랑 똑같다. 이러면서 금융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OKX는 예를 들자면 이 자금 세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거액의 벌금을 때린 겁니다. 결국요, SEC나 이제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 기업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 규제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들은요, 이번 사례를 잘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소식은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을 너무 많이 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빼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트럼프 대통령 소식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광물 협정으로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저거 뭐 압박 수단이고 선전 수단인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미국의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리포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요.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아직 광물협정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 특히 히토류 자원 매각을 통해서 재건 기금을 조성하고요. 여기에는 국가 인프라, 항만, 국영기업 등의 자산 매각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이걸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특별히 히토류 문제를 계속 말하잖아요. 미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 미국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히토류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중국이 자원을 끊어버리면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미국의 첨단 산업이 그냥 일순간에 멈춰설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다른 대체 생산지를 찾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미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광물이 얼마나 있을까? 미국 지질조사국이요. 사실 전 세계의 지질을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2024년 광물 상품 요약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글로벌 광물 생산 점유율은 1% 미만입니다. 히토류나 우라늄, 티타늄 같은 좀 중요 광물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엄청나다라는 주장은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피터슨 연구소의 판단이고요. 실제로 이런 광물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캐내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네바다주의 데커패스 리튬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1단계 비용에 들어가는 돈만 29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가 넘는 거죠. 뭐 안 그래도 전쟁 끝나고 뭐 아무 인프라가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갑자기 광산을 만든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이게 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는 또 따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뭐 이렇게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주요 히토류 생산지, 광물 생산지가 러시아와 지금 분쟁이 나는 그 돈바스 지역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국경 지역이고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 먹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이 된다고 해도 뭐 군대 배치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무장지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 개발하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터슨 연구소는요.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은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매장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채굴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필요한데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실제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선전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피터슨 연구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